안녕하세요, 잼스튜디오의 잼입니다. 오늘은 알파 6400의 꿀 기능들 두 번째 시리즈를 준비해봤습니다. 저번 시간 첫 번째 시간으로는 HDR과 DRO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위에 링크를 걸을 테니 그 링크 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리즈 준비한 내용은 바로 타임랩스라는 기능입니다. 알파 6500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 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렸지만 타임랩스 기능이 없었습니다. 타임랩스 기능을 이용하려면은 소니 사이트에 들어가서 만원이라는 돈을 주고 앱을 구매한 다음에 그 앱을 통해서만 사진을 찍을 수 있었는데, 알파 6400은 알파 7 마크 3와 동일하게 타임랩스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별도의 구매가 없이 타임랩스를 찍을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인데, 자, 그럼 타임랩스 기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기 전에 타임랩스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자, 타임랩스 제가 그래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게 바로 타임랩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영상을 어떻게 찍을 수 있냐라는 것이 이번 영상의 핵심이 될 텐데, 그 전에 앞서서 타임랩스에 대한 개념을 조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질 면에서 계속 얘기했을 때 자주 언급했던 게 바로 프레임이라는 걸 자주 언급했습니다. 이 프레임이 타임랩스 기능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돼주는데, 쉽게 생각해서 이 프레임은 한 장의 사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4프레임, 30프레임, 60프레임 이런 애들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바로 24장, 30장, 60장의 사진이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1초에 담겨지는 사진의 양을 말하는 겁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은, 자, 24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1초에 24장의 사진이 들어가는 거고요. 30프레임 같은 경우는 1초에 30장의 사진이 들어가는 겁니다. 60프레임은 1초에 60장의 사진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프레임 수가 높을수록 굉장히 부드러운 표현이 되는 거죠. 타임랩스도 이와 똑같은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정 시간 동안 사진을 찍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설정했을 때 120장의 타임랩스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편하실 거예요. 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120장의 사진을 찍는다고 하시겠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24프레임으로 설정을 해서 찍게 된다면은 5초가 되겠죠. 만약에 30프레임으로 촬영을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4초의 분량이 되실 겁니다. 만약에 그것도 아니고 나는 60프레임으로 촬영을 하겠다 하시면은 2초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타임랩스는 이렇게 사진을 연속적으로 찍은 다음에 하나로 뭉쳐서 영상을 만들어주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타임랩스에 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카메라에 있는 화면을 보면서 어떻게 설정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한번 타임랩스를 찍어 보겠습니다. 타임랩스를 찍은 후에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타임랩스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뉴에 들어가신 다음에 첫 번째 설정, 그리고 그 중에서 세 번째 페이지에 가시면은 간격 촬영 기능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타임랩스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신 후에, 자, 간격 촬영 기능을 켬으로 바꿔주시고, 촬영 시작 시간,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여러분이 설정을 하고 촬영을 시작한 후에 몇 초 뒤에 찍힐 거냐 라는 것입니다. 저는 일단은 3초 뒤에 찍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촬영 간격, 얘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한 장의 사진이 찍힌 후에 그 다음에 사진이 몇 초 뒤에 찍힐 거냐 이란 얘기입니다. 저는 일단은 시간 관계상 길게 나지 않고 2초 이렇게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촬영 횟수입니다. 촬영 횟수는 몇 장의 사진을 찍을 거냐 라는 얘기가 될 텐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24프레임의 영상을 만들고 싶으신다면은 240장을 찍을 경우 10초 분량의 영상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30프레임으로 촬영하실 경우에는 8초 분량의 영상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60프레임 같은 경우는 4초 분량의 영상이 나오게 되는 거죠. 저는 일단은 240장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추적 감도는 말 그대로 추적 감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자,
간격시 조용한 촬영 같은 경우는 촬영할 때 사진 찍힐 때 찰칵 소리가 나게 할 거냐 나지 않게 할 거냐 라는 건데, 저는 일단은 조용한 촬영으로 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은 모든 설정이 완료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일하게 사진 찍으시는 것처럼 조리개 값이랑 셔터 스피드를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셔터 스피드는 200, 그리고 조리개 값은 4, ISO는 100 이렇게 맞춰 놨습니다. 네, 그 다음에 촬영하실 경우는 이렇게 셔터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촬영이 시작이 됩니다. 자, 혹시나 내가 뭔가 잘못했다 그래서 끊기고 싶다 할 때는 다시 셔터 버튼 누르시면은 모든 촬영이 종료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찍히고 있는 중에 있는데, 자, 여기 이쪽을 보시면은 지금 간격이 몇 초 정도 되는지 나와 있고 몇 장의 사진 찍혔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촬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식으로 혼자 촬영이 되고 있는데, 타임랩스 같은 경우는 꽤나 시간이 많이 필요한 촬영 기술입니다. 몇 장의 사진 찍을 거냐, 지금 대략적으로 아까 7분 정도 나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사진을 찍으시거나 아니면 간격을 크게 하실 경우에는 더 시간이 오래 걸릴 게 되겠죠. 네,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215장, 216장 찍히고 있죠. 네, 곧 있으면은 다 찍힐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촬영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자, 촬영이 다 끝나면은 별도의 말이 없이 촬영이 자동으로 종료가 되고, 이제 촬영 찍은 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렇게 다중으로 표시된 사진처럼 이렇게 있죠. 자, 이게 타임랩스라는 건데, 확장 버튼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이렇게 휠을 돌리면은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어떻게 찍혔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럼 지금 찍힌 타임랩스를 한번 제가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타임랩스를 한번 찍어 봤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방법으로 사진을 촬영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타임랩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흐름을 표현할 때 굉장히 좋은 영상입니다. 특히나 해가 질 때, 해가 뜰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 하나이며, 아니면은 도심에서 차의 움직임이라든지 아니면 장시간 동안에 촬영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모습들, 어떤 장시간에 걸쳐서 있는 모습들을 표현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입니다. 타임랩스는 알파 6400 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카메라, 핸드폰에서도 사진을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기능 없이 카메라 앱을 들어가신 다음에 넘기시다 보면 타임랩스라고 써져 있는 게 있습니다. 이 타임랩스를 설정하신다면 별도의 설정 없이 아주 손쉽게 촬영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른 카메라도 이 기능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꼭 이런 기능 한번 사용해 보셔서 여러분들의 영상의 퀄리티를 높여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타임랩스를 응용한 기술이 바로 하이퍼랩스라는 기술입니다. 타임랩스 같은 경우는 한 곳에 고정된 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하는 기술이라면은, 하이퍼랩스는 이 카메라를 움직이면서 촬영하는 것을 하이퍼랩스라고 합니다. 하이퍼랩스도 굉장히 독특한 효과를 보여주는데 제가 한번 찍어봤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굉장히 느낌이 다르죠? 같은 움직임이라도 이 타임랩스, 하이퍼랩스를 어떻게 이용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이퍼랩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타임랩스 기능은 알파 6500에서 이용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앱을 구매하셔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 방법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링크 한번 참고하셔서 확인해 주시고, 제가 밑에 하단에도 주소 홈페이지를 남겨 놓겠습니다. 그것 참고하신 다음에 의향이 있으신 분은 다운받아서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나쁘지 않은 좋은 경험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드리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잼이었습니다.